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여러분, 성인이라면 한 번쯤은 또한 하나 이상의 손해보험 또한 상해보험을 가지고 있을 텐데,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이라면 다 손해보험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앞으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또한 이것을 놓치게 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통지의 의무인데요. 오죽했으면 금융감독원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라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주의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바로 요약 설명 들어갑니다. 자, 상해 실손보험 가입 후 동일 직장 내에 구체적인 직무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상해보험 가입자가요, 보험계약 후 회사 내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내금부서에서 현장근무로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무직을 보다가 현장근무로 바뀐 겁니다. 그런 중에 현장 근무 중에 사고를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한 거죠. 나 다쳤으니 보험금 주세요 그랬더니 직무 변경 사실을 사고 전에 보험회사에 밀리지 않음에 따라 보험사 측은요,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고 보장 금액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금액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결론은요, 이게 맞습니다. 보험회사 말이 맞아요. 이게 바로 통지의 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영상 보시는 분들, 나는 어차피 회사 다니지 않는데, 나는 사무직도 아닌데,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손해보험 가입했었을 때는 나는 소상공인이고 사장이니까 테이블만 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달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일도 하고요. 그러다가 만약에 사고를 당했다, 그것도 통지의 의무만 위반입니다. 통지를 안 했던 걸로 간주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통지의 의무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유의사항 볼까요? 상해 실손보험 가입자가 동일 직장 내에 직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험계약 후 직업이나 직장의 변경 없이, 대부분 보통 우리가 직업이 변경되거나 직장이 변경되면 무조건 알려야 돼요. 그게 이제 계약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놓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직무만 변경된 경우가 있는 거죠. 같은 회사예요. 그러면 직무만 변경됐으니까 이거는 안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직무만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알리면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되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보험료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보험 설계사에서 알리는 것은 통지의 효력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보험 설계사, 나를 담당했던 보험 설계사한테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직장을 옮겼어요. 아니면은 내근직에서 현장직에서 내근직으로 갔어요. 설계사한테 얘기하는 거는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보험회사에 직접 알리셔야 돼요. 전화를 하셔갖고요. 가장 편한 게 전화겠죠. 보험회사 쪽에다가 직접 알리셔야 의무를 여러분은 다 하신 겁니다. 이런 사례가요,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소상공인이고 내가 일을 하는 입장에서 처음에 내가 보험 계약을 했을 때의 일과 지금이 내가 뭔가 일을 달리하거나 소상공인인데 장사를 다른 건 하거나 업무가 바뀌거나 이럴 때에 통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내가 안 다치니까 별 필요성을 못 느끼죠. 만약에 내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에서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해지해버립니다. 보험금. 그 권한이 있거든요.
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런 사례가 많아서 말씀드린 거고, 오죽하면 금융감독원이 오늘 이 얘기를 했을까요? 자, 이해 아시겠죠? 누구한테 알려라? 보험회사한테 직접 알려라. 자, 그러면 자, 요약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시간이 되실 분들, 이젠 다 얘기했어요. 이젠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시간이 되신 분들은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을 아껴드리죠. 어글 안 끌죠? 딱 아실 수 있는 핵심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는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시간 되실 분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가보겠습니다. 뭐 통지의 의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보험기간 중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도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의 직업뿐만 아니라 직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그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피보험자가 누구죠? 피보험자. 여러분 계약 보험을 했을 때 피보험자, 네, 헷갈려. 피보험자가 뭐지?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웃으라고 한 얘기 아닙니다. 피 보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피 보는 사람. 저도 이제는 공부할 때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피 보는 사람. 교수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피 보는 사람. 근데 맞아요. 보험에서 피 보는 사람 누굴까요? 그렇죠. 다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치는 사람. 이해되시죠? 보험 계약자는 누구예요? 그 보험을 계약하는 사람이죠. 보험 계약자가 피보험자일 수도 있고요.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피보험자의 직업뿐만 아니라, 그렇죠, 직업이 바뀌면 무조건 통지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위험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 아니라 직무의 변화도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회사 쪽에다가 그 변경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특히 직업이나 직장의 변경 없고 담당 직무만 바뀌었더라도 아까 한 얘기죠. 상해 위험의 크기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앞 통지 대상이 해당되고, 담당 직무는 그대로이거나 새로운 직무를 겸임하게 된 경우에도 통지 대상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더 많은 직무가 주어진 거예요. 싫겠죠. 그런 건. 근데 일단은 그러면은 통지의 대상이 또 돼요. 그래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이동했습니다. 내건 부서에 있다가 생산 관련 시설로 이동했어요. 이건 당연하겠죠. 왜? 다칠 가능성이 더 커지다 보니까 통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음식점주 있어요. 우리 소상공인들 음식점주인데 배달원도 같이 해요. 예를 들어서 음식 사업주였으나 경영난으로 사업주의 배우자로 변경하고, 그렇죠? 경영난으로 해서 사업주를요 배우자로 변경하고요, 본인은 배달 사무를 담당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통지의 의무가 돼요. 알리셔야 됩니다. 왜? 오토바이 타다 보니까 위험률이 더 높아지겠죠. 정말 이런 사례 많거든요. 다쳤어요. 보험금 주세요. 그때는 안 줘요, 보험회사에서. 왜? 당신 통지 안 했잖아. 당신 지금 이거 한다고 처음에 계약했을 때 이런 내용 없었잖아. 이러면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알리셔야 됩니다. 자, 관리자가 운전을 겸업해요. 어떤 분이냐면 소형 건설회사 현장 관리자였어요. 그렇죠? 관리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안 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중장비 운전 업무도 겸임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일이 달라졌을 경우, 이런 경우도 여러분 꼭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직무 변경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하고, 통지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분이익은 보험 소비자에게 귀속됨으로 주의가 요망된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드시죠? 보험회사에 알릴 경우, 이거 보험 안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보험 계약이 계속 유지되므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직무 변경 사실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는 계약 해지합니다. 또는 위험 변경에 따른 보험금 삭감 지급이 가능해요. 내가 알리지 않은 경우, 특히 가입 시에만 적용되는 고지 의무와 달리 통지 의무는 보험 기간 내내 적용됩니다. 자, 고지는 뭐야? 고지 의무는 내가 보험 가입하기 전에 뭐래요? 나 어디 아팠어요. 이런 거. 뭐 기왕증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과거에 병력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이런 거 이제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고지 위반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통지의 의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는 계약하기 전에, 그 다음에 보험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그때에는 이런 통지의 의무도 내내 적용되므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안 했다? 그럼 계약 해지예요. 이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계약 해지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모두 보장받을 수 없거나 보험금이 삭감되어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분위기 발생하는 거고요. 통지 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가입자는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일부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좀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생산직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현장직으로 갔으면 리스크가 높아지니까 보험회사 쪽에서는 이러한 담보를 이제 빼자, 이렇게 보장을 담보하진 조건으로 계약을 이제는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이제 불리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통지를 안 했다 그러면 아예 계약 자체가 해지돼 버리니까, 만약에 나중 가서. 그래서 이제 금감원이 주의보를 내린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직무 변경으로 인해서 상해 위험 요소가 감소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장직에 있다가 내가 이제는 그 사무직으로 간 거죠. 그러면 리스크가 좀 줄어드니까 당연히 보험료가 이제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반대의 경우죠. 그래서 이제는 항상 그래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는 더 좋은 조건으로 이동하게 되면 일단 통지를 하셔갖고 보험금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뭐 최초 가입 시 기재된 직무보다 위험성이 떨어진 경우에는 현 보험료보다 낮은 수준의 보험료로 조정되거나, 그 말이죠, 기납 보험료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것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계약 해지로 인해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약 환급금을 받게 되는 금전적 손해도 막을 수 있다. 통지를 하게 되면 그런 얘기고요. 연령 증가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이 어렵거나 가입하더라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불이익도 피할 수 있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해지당하면 보험을 다시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든다고 했을 때 보통 나이가 더 오르잖아요. 이게 보험 계약할 때 굉장히 나이가 중요하거든요, 사실. 그러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보험 거부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높은 보험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기본 계약을 계속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런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통지를 해라, 이런 얘기고요. 근데 또 중요한 게, 그럼 통지를 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하느냐 이거죠.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게 보험 설계사한테 하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통지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보험 회사에게 우편 또는 전화, 이 방법으로 직접 알리셔야 됩니다. 해당 보험 상품을 모집한 보험 설계사에게 직무가 변경된 사실을 알리거나, 보험 설계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통지 의무가 이행된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회사한테, 보험 회사한테 꼭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미 이게 판례가 나왔어요. 이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도 보험 모집인은 통지 수령 권한이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보험 모집인이 통지 의무 대상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이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이미 2006년도에 나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분쟁권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보를 드렸으니까 꼭 여러분 실손보험 또한 상해보험 갖고 있는 분들 꼭 체크를 해보십시오. 저도 사실 요번에 이제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나 내가 통지 의무에서 벗어난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저도 이제 보험 보면서 이런 것도 한번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오죽하면 금감원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여러분 절대 손해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금융의 주체가 여러분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절대 손해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러라고 보험 든 거고요. 안 그런가요? 다칠 때,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할 때, 그때 필요한 것이 보험이잖아요. 여러분의 보험금을 지금 보험료를 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여러분 그 보험을, 여러분의 권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이 통지의 의무를 꼭 주의하셔야 되겠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시고 여정 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딱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정보는 딱 여기까지예요.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또 활기찬 하루 되셨죠? 여의도는 활기찹니다. 그리고 저녁 되니까 또 데모라고 표현되나요? 아무튼 뭐 데모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뭐 어떤 시간이 있던 간에 항상 여러분 웃는 얼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오늘 웃으면서 다녔거든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늘 웃는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인사하려고요. 여러분과 항상 같은 이야기지만 그죠? 같은 인사잖아 맨날. 여러분 잘 됩니다 이런 얘기. 근데 항상 여러분 똑같은 얘기더라도 매번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대로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얘기 늘 그대로 변함없이 오늘도 인사 나눌 겁니다. 어떤 인사요? 여러분은 늘 잘 됩니다. 우리는 늘 잘 됩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주무시는 분들 밤늦게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 행복한 꿈 꾸십시오. 또한 돈 많이 버는 꿈 꾸십시오. 그럼 이 영상을 통해서 절대 여러분이 돈으로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해드릴 거예요. 오히려 돈을 버실 수 있도록 여러분 정보를 계속 드릴 겁니다. 늘 시청해주시는 우리 여정 가족님들 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은 또한 우리는 하나이죠. 그래서 늘 여러분의 경제 비서가 되어드리겠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소통하는 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든든한 여러분의 경제 비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